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를 늪속에 밀어넣고 아주 나락에서 벼락에서 밀어넣었던 종목들을 한두 종목씩 좀 대표 종목들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료 카페 회원들도 이제 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좀 추려서 분석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뭘 분석해도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좀 장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바닥이 견고하고 좀 뭔가 질서가 있어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맞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여의도 우리 정경련회관에서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도 우리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이제 제가 동영상에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인데 단순합니다. 회비 내고 오시기만 하면 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답글로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오십시오. 한 우리가 3년 동안 매월 스터디 모임을 2번씩 하는데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장 전망과 또 섹터, 개발 종목 여러 가지들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스터디, 우리 카페, 유료 카페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인데 이제 좀 개방을 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자, 컴퓨터 홀딩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결론부터 보십시다. 실적 부진보다는 블록체인 사업의 향방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축통합 발행, ICO를 말하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오픈게임 플랫폼 구축, C2X,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다음 B2E, 게임 사업 확장, NFT 거래소 사업 등 블록체인 사업 관련 투자 행보가 매우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기업 실적이 안 좋고 이메이드가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함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최근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도 블록체인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이해하면 될 듯 같다. 다만 작년 10월 이후 기대감만으로 3개월 만에 6배 급등한 이후 새해 들어서 급등락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투자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너무 출렁거리죠. 그래서 단기 투자가도 우리 주린이분들이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했죠. 에코프롬 LMF 2만 원대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인가에 대한 확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은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많이 권합니다. 12만 원 정도 오면 12만 5천 원, 13만 원까지 사고 15만 원대 팔든지 아니면 눈 감고 30만 원까지 버티든지.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시간과 신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보 영역으로 보이고 단기든 장기든 15만 원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략에 맞게 매도를 하시든 더 들고 가시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제 결론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24만 원을 기록하고 지금 12만 6천 원까지 거의 50%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전 12만 원대면은 가격은 바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봐도 파란 것과 빨간 것이 막 섞여서 나오죠. 어느 정도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1월 초만 해도 이렇게 국내 기관이 매수세를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던지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매일 반복을 하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루타고 바닥으로 꼬꾸라지 있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옆으로 긴 횡보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박스권 등 안에서 움직이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째, 동사가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위믹스라는 자기 것도 아닌데 옆에 기업이 뭐 유동화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위믹스 가격은 작년 말 13,400원이었는데 이달 6,546원으로 코인이 반토막이 났죠.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 인수자금 1376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시도 없이 소유하고 있던 위믹스라는 코인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이 폭락을 했죠. 암호화폐 가격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신규 게임 유저 기대가 적은 가운데 기존 유저들의 일탈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결국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높은 과금을 끌어낼 게임이 나타나 위믹스 가치가 상승해야 논란이 해결될 거로 보입니다. 미르4 가지고는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게임 팔아서 번 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위메이드 자체에 대한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펀더멘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렇게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여러 기업들이 얻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컴투스 쪽으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쪽으로 유탄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미르4와 드레이콘 가격과 유저 지표를 볼 때 4분기 이후 신규 유저 유입에 대해서 매출 하향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각이 많았죠. 결국 게임 자체의 매력이 없다는 거죠. 인게임 수요가 부족한 게임에서 탈중앙화 금융이 일시적인 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글로벌 매출도 불질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즉, 죄송합니다. 위메이드를 이 위르4를 하는 P2E 게임에서 아시아의 애들이 많이 죽었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 말은 드레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면서 가격들이 전부 하락하면서 바꿔봤자 내가 한 달 내내 여기에 매달렸자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드레이코하고 이믹스하고 이 두 개의 코인 가격이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매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유저들이 많이 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메이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파가 이제야 C2X를 만든 우리 컴투스 홀딩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위믹스 가격 하락한 거 보십시오. 6,80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불을 지른 게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코인 2.0을 발행을 했습니다. 총 12억 개 중에서 8억 6천만 개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보라코인 총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 무한대이다라는 이제 가정이 나온 거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코인의 전체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그 인플레이션만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 안을 뜯어다 보면 보라코인이 신규 공급 물량이 연간 3%는 기존에 없어지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준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 한도 자체가 무한대라는 것은 얘들이 언젠가 위급 상황에서는 이걸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생태계 육성에 큰 문제점을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소각될 양을 계산한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내부 논리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큰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들, 요즘 조그만 리스크와 문제만 있어도 코인 자체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라코인마저도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상태들이 코인을 가지고 뭔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성이 바닥이 난 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컴투스 실적을 한번 봅시다. 4분기 예상은 영업이익이 63억을 예상했는데 116억이 났죠. 그렇죠? 근데 이 116억은 연결 영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체 이득으로 한번 봅시다. 자체적으로는 얼마의 이득이 났냐? 자체 이득으로는 11.8억 손실이 났습니다. 예상은 7.9억이 날 거로는 11.8억 손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는 연결로는 컴투스하고 코인원 등 관계기업의 특수 투자 손익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컴투스 홀딩스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람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제가 찢어 붙여봤는데 그 친구는 그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인 면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같이 살펴봅시다. 얘들이 발행할 코인이 C2X인데 이미 발행이 성공했죠. 2월 3일 C2X 발행 완료를 했습니다.
2월 8일 날 C2X 백서를 공개했죠. 어떻게 운영하며 정가는 어떻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후 에어드랍, 지갑 출시, NFT 거래소 등 생태계 구축의 기본 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3월부터 이제 이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놀 수 있는 게임 출시가 이루어질 것 전망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중에는 해당 모멘텀이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쓴 거죠. 그러면 동사는 3월부터 시작될 P2의 신작 출시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이번 C2X 블랙체인 플랫폼에서 언급된 내용은 10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며 1Q부터 출시를 할 것이다. 초기 출시 P2 게임은 컴투스 홀딩스의 크레메틱 소울 RPG 게임으로 3월 출시가 전망된다. 이후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크로니클하고 크리티카, 액션 RPG 등 계열사 및 파트너들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에 있다. 이것들이 이제 유저를 모으고 다음에 P2E 게임에 어떤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 사업이라는 거죠. 자, 게임 성과만 밑받침된다면 생태계 구성에는 긍정적이더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매틱 소울은 반짝 성과를 기록했던 게임으로 P2E 게임으로 리뉴얼돼서 출시를 했습니다. 2016년 ISO 기준 대만 매출이 5위를 기록했고 독일은 23일, 중국은 30일까지 랭크되었던 그런 게임을 다시 가지고 왔는 거죠. 리뉴얼을 했다는 거죠. 초기 10개 게임을 런치를 통해 흥행 게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C2X 생태계 구축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 엔터와 게임 NFT를 통해서 C2X 활용 범위가 넘어질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생태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희망사인 거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죠. 크로매틱 소울 출시 이후 서드 파티들에게 SDK가 공급된 걸 감안. SDK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키트를 제공한 거죠. 너희는 게임만 만들어라. 기본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기술을 제공해주던 게 SDK인데 하반기 게임 출시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초기 게임 성과가 향후 서드파티 참여자들의 참여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자기 자체에서 만든 게임이 매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유저들이 들어가야 돼. 유메이드가 미르폴을 하다가 잘 나가다가 박살났던 것처럼 언제든지 게임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RPG 게임이 좋다는 거예요. 캐주얼 게임은 이제 지겨워서 못하는 거고 이러한 그 특성을 잘 맞춰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게임이 언제 나올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1분기에 크라메틱 소울이 나오는 거죠. 이 게임이 핵심이고 모바일 레이싱하는 게임도 나올 거고 그렇죠? 안녕 엘라, 뭐 알키미스트 이런 기업들, 크래프터 슈퍼스타 이 3분기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워킹데드 올스타전, 월드 오브 제노니아 뭐 이런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P2E 게임이라는 거죠. C2X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C2X는 이미 이제 C2X는 이미 이제 2월 3일 날 출범을 했고 이 안에 사람들이 넣을 수 있는 게임을 실어야 되는데 10종목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성공할지 말지는 최소한 3개월 정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컴투스 홀딩스는 박스권 안에서 먹고 터지고 자기 자체의 매력보다는 외부 환경,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싸움인데 오늘 다행히 좋은 것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누가 인수를 했다고요? 오렌 버핏의 벅스 헬세이가 10억 달러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게임을 건들지 않았던 오렌 버핏의 벅스 헬세이가 게임 산업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매력적인 상황을 봤다는 거죠. 물론 컴투스 홀딩스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는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에서, 코인에서 NFT 생태계 구성 초창기에 나오는 다양한 노이즈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여기 P2E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한국 등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글로벌 확장성의 한계를 놓치라고 했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메타버스 등 신세계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지속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 생태계는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NFT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누가 게임사 중에 제일 먼저 코인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익을 얻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미 신뢰의 금이가 버렸죠. 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는 위메이드를 반면교사 삼아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건데, 이러한 진정성이 있게 접근하는 자체가 일단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시장 유저나 투자자들에게 통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동사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스권 예상합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지금은 15만 원까지 무조건 우상향을 보면서 일단 15만 원까지는 다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팔지, 추가로 견딜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늪속에 빠져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로 카페 우리 친구분들, 컴투스 홀딩스 일단 15만 원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시장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견뎌본 다음에 15만에 도달하면 또 제가 제 그 나름대로의 또 전망 자료를 분석 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견디시고 15만 원까지 굳건히 버텨보는 엉덩이 무게로 버텨보는 그러한 내공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